박범계 측근 금품수수 사건, 박범계 의원의 측근 2명이 구의원 후보자 A씨를 접촉해서 차명 계좌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95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먼저 전달받았다. 우선. 그리고요. 이번엔 김소연 당시 대전시 시의원 후보자에게 1억을 준비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게 김소연 시의원 주장이고요. 김전 의원이 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당신 측근이 1억을 요구한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측근들이 재차 돈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전 시의원이 SNS를 통해서 폭로했고 이 측근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월, 1년 6월에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논란은 과연 저 시의원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에게 고지를 했는데 왜 측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금품을 요구했고 금품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일 김소연 전 시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측근들이 1억 원을 요구. 그러자 박범계 당시 의원은 뭐야 권리금 달라는 거야 금품 요구 응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측근들이 재차 돈을 요구해왔다 라고 김소연 시의원은 주장하고 있고요. 급기야 돈을 안 줄 거면 사무실을 빼라 라는 최후 통첩까지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측근의 범행을 보고했지만 그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화내며 묵살을 했다. 박범계 후보자 측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또다시 사실관계 다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2명의 측근이 앞서서 950만 원의 체크카드를 구의원 후보자에게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것도 결국은 재판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사실로. 팩트는 김소연 시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박범계 의원과 매우 가까운 측근 2명이 적어도 구의원에게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것과 관련돼서 실형 1년 몇 개월이 각각 선고됐다라는 것은 팩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에 기소해서 법원이 판결 내렸죠입니다. 그럼 판결을. 박범계 의원은 왜 이 측근 2명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어진다는 건데.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폭행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부 중요하지만 이거 만약에 경찰 담당 행안부 장관이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무엇보다 부정부패 굉장히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이 측근 비리를 알고도 무마내진 방조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 시의원을 하려고 했던 김소연 전 시의원에게 2명에게 돈을 금품을 요구했다는 거고 얘기한 것처럼 실제 구의원으로부터는 950만 원 체크카드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도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소연 전 의원에게도 1억을 요구했지만 김소연 의원은 주지 않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김소연 의원이 그 요구를 받자마자 바로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측근 2명이 나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박 의원이 절대 불법성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보고 난 다음 날 오히려 측근들은 구의원에게 또 다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 의원이 이 얘기를 알고도 전혀 측근들 단속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방조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소연 전 의원이 박범계 후보자를 선거법 방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런데 검찰에서 어떤 적극적인 방조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 측근들이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금품 요구를 하고 금품을 실제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를 하고 김소연 전 의원은 4번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차례 얘기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과연 그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이제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생각하고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언급했던 것처럼 박범계 당시 의원의 법적 판결과는 별개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알고도 측근들을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뭔가 좀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결론, 법리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말하자면 무혐의 이렇게 된 게 팩트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 의혹은 있으나 충분히 말하자면 기소할 만한 혹은 무슨 재판에 가야 될 만한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혹은 4월 달에 직접 만나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거나 돈의 거래가 증거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혐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그때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어쨌든 나의 측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실형을 받았고 말하자면 사무실을 빼라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공동 사무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또 공동 선거 사무실 하는 경우에 지방선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어쨌든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득의 소치라든지 유감을 표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비대위원님, 요 의혹도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겁니까? 물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경우는 정말 박 의원이 몰랐거나 아니면 제재에 준하는 말을 했는데 그 측근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일명 정치권에서 하는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내 책임은 아니고 내 측근들 책임이다라고 해서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 판결이 2018년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가장 잘 나갈 때들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저런 의심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문정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 7원칙을 얘기하셔서 거기에 다 미달되느냐 충족하느냐라는 것이 절대평가고요. 다른 후보들 간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우수하냐 또 처지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평가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평균 이하를 받더라도 무조건 통과하는 또 상대적 평가 측면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통과된 마당에 누가 누구를 흠잡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국민들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대할 때 조금 더 무기력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비록 후보를 탈락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김연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년 문정부 잘 나갈 때라고 얘기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비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으로 의혹이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충분히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견해 들어봤고요.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동산 의혹. 일단 부동산 의혹 아내타 보좌진 탓. 첫 번째 부동산 의혹은 충북 영동 임야 약 6,400평 8년간 재산신고 누락했다는 것. 박 후보자 측 해명은 보좌진이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했다. 내불찰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부인 명의 밀양 땅 재산신고 누락. 해명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후에 바로잡았다라는 것. 세 번째 부인 소유 건물을 처가에 헐값 매각 증여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